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첫 1강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도가 조금 그려지나요? 어떤 체계가 잡히나요? 잡혀야 되는데. 그 체계 속에서 수능 완성 문제도 붙고 수능 특강 문제도 붙고 막 기출 문제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람을 끌어왔어요. 이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레이디 가가. 사진 혹시 있나요? 레이디 가가. 네, 그 레이디 가가는요, 그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파격적이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심히 봤으면 봤을 텐데 저 정말 놀란 게 고기로 만든 드레스 입고 나왔잖아요. 고기 덕지덕지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화장도 늘 파격적이고 그 다음에 뭐 구두도 막 굽이 막 이만한 거 막 통굽으로 된 거 막 신고 그러잖아요. 한때 어린 시절에 굉장한 반항아였다가 정말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파격을 포기했나? 저기 뭐 나오네요. 뒤늦게 나오네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파격을 포기했나 하면서 나왔던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징이 박힌 그 부츠를 신고 검정색 이렇게 미니 스커트 같은 걸 입었어요. 사실 징이 박힌 구두를 신어도 이게 파격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원체 개성이 있고 파격적이다 보니까 그 징이 박힌 구두를 신었더니 그건 파격을 포기했나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하면서는 매 강의마다 아마 잔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래 나와 있죠. 잔소리를 하게 될 텐데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좀 파격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너 왜 그래? 너 이상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려고 이 파격을 가하려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지금 이제 수능 완성 2강째 오고 있는 학생들 그쵸 마음속으로 막 결심하죠. 열심히 정리하고 선생님 말대로 지도를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2, 3일 지나고 나서 혹시는 2강의를 듣는 중간에도 끊어버리고 또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와는 다른 그런 파격을 가하십시오. 정말.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했던 얘기였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 선생님은 공원에다 돗자리를 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가 안 돼. 집에서도 안 돼. 도서관에서도 안 돼. 돗자리를 깔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상한 짓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말 그냥 공부에 한번 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넉 달입니다.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꼭. 네. 지난 시간 국가, 정치라는 큰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1, 2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와 관련돼서 국가의 특성 기억나시죠? 국가 구성의 3요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생각나죠? 네, 그 다음에 국가론 그리고 국가 성립 이론으로서 사회계약서를 했습니다. 사회계약서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학생들은 지금 이 강의 딱 여기서 끊고요. 개념 강의나 수능 특강 갔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갈게요. 네, 여러분 테마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불병은 근대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제 속에서 정치 사상가, 정치 사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정치에서는 사회계약설밖에 없습니다.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럼 사회계약설이구나. 문제 속에서 주제 찾아내셔야 되겠죠? 어떤 개념 묻는지. 인간은 누구나 천부의 권리로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설명 나와 있네요. 자연권 뭔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연권은 천부의 권리다. 하늘이 부여한.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권이라는 것을 보장받기가 굉장히 불확실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불병 세 사람이 말하고 있네요. 개인은 누구나 양도하거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는 일반 의지. 사실 이건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 되는 거죠. 개인들이 자발적인 합의와 계약을 통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고 양도 불가. 아무런 자연권도 넘기지 않고요. 일반 의지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루소죠. 써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개인은 자연권을 양도받은 정부가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하에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로 하여금 이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하에 자연권을 좀 넘긴 거죠. 그래서 자연권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일부 양도, 처벌권, 집행권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죠. 제대로 안 지켜주면. 누구죠? 로크죠. 병, 개인은 자신이 갖는 자연권을 제3자에게 전부 양도 홉스입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설 관련해서 이런 문제, 글쎄요, 올해 수능이 쉽게 난다라고 하니까 좀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너무너무 평이합니다. 기본. 1번, 갑은 대의제의 필요성을 대표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직접이죠?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을은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요? 로크입니다. 로크는 일부만 넘기고 본질적인 건 다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병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보았죠. 네. 갑은 왕권 신수설? 국민 주권인데? 아니죠. 네. 왜 말이 지금 무슨 할머니처럼 나왔죠? 5번, 을은 입헌군주제. 맞습니다, 여러분. 을은요, 일부만을 넘겼고요. 그 일부 처벌권, 집행권만을 넘겼습니다. 의회 우위에 간접민주정치 혹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입헌군주제, 병은 절대군주제. 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잘 푸셨죠? 다음 문제. 이제 닮은 꼴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근대 정치 사상가라고 나오면 사회계약론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요. 왜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홉스. 그렇죠? 인간은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보세요. 이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보면 군주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이 군주에게 주권을 넘긴 것도 인간의 개인의 자발적인 협정, 계약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메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강력한 절대군주. 즉 이런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국민은 이 국가의 자연 상태의 권리를 모두 맡겨서 전부 양도죠. 사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나오는 순간 너무 쉽게 가가 홉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진짜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긴 키워드예요. 로크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종종 또는 때때로 또는 확실치 않음으로 권리 보장이 확실치 않으므로 종종 투쟁 상태로 가는 잠재적 투쟁 상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읽는 순간 루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가볼게요. 인간은 계약을 맺어, 협정을 맺어, 계약을 맺어, 사회계약론자. 국가를 구성하고요. 자연권의 일부를 넘겼습니다. 일부 양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신탁했다, 믿고 맡겼다라든가 위임, 임명장을 주듯이 일부를 믿고 맡겼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에 맡겼고요. 정부가 인민의 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는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이죠. 로크의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저항권에 있다라는 거고 저항권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만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홉스와 로크라는 거 찾으셨죠? 이 정도도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두 사상가의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공통적인 주장. 공통점이 요즘 와서 더 중요해지고요. 혹시나 홉스는 막 이렇게 군주주권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 보세요.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공통점입니다. 홉스 역시 보시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어 군주한테 맡기는 것이 낫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다
받고 말겠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죠? 개인의 자연권은 대표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절대로 대표될 수 없고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거 루소죠. 네, 아니고요. 국가는 질서 유지를 통해서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해야 된다. 국가 성립의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불확실했던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투쟁 상태고 전쟁 상태니까 거기서 나를 보존하고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자연권을 국가를 성립함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디귿 맞네요.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로크의 주장에만 해당되죠. 이 문제 달문골 문제는 방금 전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네요. 보기가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테마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고득점 문제까지 해서 모두 총 4문제가 사회계약설 관련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의 주장인지 보시면 위 사상과 정치 사상 이렇게 나오면 역시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연 상태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국가 상태가 된 거죠. 자연 상태에서 보니까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 또는 어떤 표현 많이 쓴다고요? 잠재적 투쟁 상태 또는 종종 이런 투쟁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벌써 나오지. 로크. 네. 왜요? 자연권의 일부를 넘겼다. 어떤 것만? 처벌권, 그리고 집행권 이런 것만 넘겼죠. 자연 상태에서 원래 자유롭고 평화로웠는데 이렇게 욕심 많고 이런 탐욕스러운 몇몇의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개인들이 처벌하다 보니까 처벌이 처벌을 낳고 그래서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돼서 국가라는 강제력을 가진 거기한테 이 처벌권과 집행권, 의회와 군주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개인의 그 믿음을 배반하고 우리의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니까 자연권 잘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믿고 맡긴 건데 배반하게 되면 개인은 저항권을 행사해서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되죠. 로크의 주장입니다. 저항권은 정치 권력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따라서 이 저항권 4번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정치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누구? 로크. 기업, 국가는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행동해야 되겠죠. 국가는 국민들이 넘겨준 그 권한 내에서 행동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그 믿음을 배반하면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죠. 맞습니다.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켜지지 않는 불신과 전쟁. 불신과 전쟁 누구죠? 홉스. 아니죠. 그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여러분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 그런데 이 로크가 지향하는 그런 로크와 부합하는 정치체제는 간접 민주정치, 입헌군주제.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네. 로크는요, 의회에게,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의회 우위에 이권 분립론을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 대표를 뽑아서 대표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간접 민주정치. 그리고 법은 의회가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군주가 집행하는 입헌군주제와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라고 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한 학자는 바로 루소였죠. 루소. 네, 그러니까 아니죠.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그렇죠.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권 분립론을 이야기했죠. 우리 4강에서 권력 분립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우위의 이권 분립론입니다. 여러분 맞죠? 리얼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봤어요. 이제 고득점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보시면 국가 성립 이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 그러면 사회계약설이구나. 그리고 A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A 보시면 가, 나 학자 누군지 모르는데 공통점이죠. 여러분 요즘 공통점이 자주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통점 여러 가지 한번 짚어보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다? 홉스, 로크, 루소 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용어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죠. 홉스가 자연권이라고 본 건 자기 보존하는 권리. 그런 걸 자연권이라고 봤다 그랬어요. 홉스도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자연권이 있는데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인간이 존재해서 인간들이 국가 성립의 주체다? 공통점입니다. 국가는 이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가 인위적인 산물이다. 공통점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가와 나 학자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또 나왔습니다. 권리의 보장이 확실치 않으므로 한 줄만 나와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아니고 종종, 때때로, 잠재적, 확실치 않아. 그러면 로크지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은 계약을 맺어. 사회계약론이구만. 네. 국가를 구성하고요. 자연권의 일부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양도, 일부 위임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 침해하면 재구성할 권리 저항권 갖는다. 네. 나 한번 해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했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보면 홉스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로크 나왔으니까 이건 루소겠지. 그렇죠? 더 읽어볼게요.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그렇죠? 사회계약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고요. 국민주권. 로크 역시 국민주권입니다. 일부만 넘겼어요. 중요한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양도 불가. 직접 민주정치. 이거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이제 조바심이 생겨서 여러분 지금 문제를 훌쩍 넘어왔죠? 실전 문제 풀다가 고득점 문제 2번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가이드에 다 써 있잖아요. 네, 보시죠, 여러분. 수능 특강 몇 번 다음에 몇 번 풀 거고 수능 완성 어디랑 이게 연결되어 있고 주제별로 분류해 놨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미리 문제 풀어서 숙제해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로크고 루소입니다.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퍼뜩 떠오르는 건 이들 모두 국민주권을 주장했다는 것과 사회계약론자라는 거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기어. 국민은 주권을 가지며 국민주권. 아, 공통점이네. 이거 많이 혹시 잘못 틀리셨습니까? 지금 보세요. 자신이 주권을 직접 행사해야 된다. 직접. 이거 직접 민주정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크는요. 의회를 구성해서 그 대표로 하여금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니은. 사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 가지고 있다. 홉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권을 그래서 일부를 맡겼고요. 그리고 절대로 여긴 넘겨줄 수 없었고요. 원래 갖고 있었다. 니은 맞죠. 국가 권력의 원천은 정부를 구성하려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다. 그쵸? 자발적인 계약. 맞습니다. 다음에 리을. 법을 제정하려는 권력과 집행하려는 권력은 다르며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방금 전에 여러분 문제에서도 봤죠? 이권 분립론. 집행권과 입법권의 분립을 주장한 로크의 주장에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죠. 이 정도 문제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 로크와 루소를 찾아내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기억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 사회계약설에 해당되는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 키워드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가이드에 올려놓은 그 많은 기출문제들 또다시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 수능 특강 할 때 했는데요. 작년 할 때 다 기출문제 혼자 분석했는데요. 안 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보세요. 네. 그 기출문제 속에서 어려운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 고득점 갈 수 있는 겁니다. 숙제 냈어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네. Q&A 그리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질문하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국가 성립이론 했고요. 네. 심화 강의에서 또다시 하겠습니다. 잔소리. 이제 주제 뭐 나갈 차례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정치해야 되죠. 그렇죠? 네, 정치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정치해야 됩니다. 정치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정치의 의미, 다시 말하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와 플러스 정치 권력의 정당성 이 두 가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2학년 또는 모의평가에서는 종종 나오지만 단독 출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먼저 나요. 그렇지만 이거 모르면 정치 또 문제 풀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자료 분석 특강 다시 말하면 여러분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념들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수능 완성을 하면서 정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개념도 하고 싶고 막 문제도 다 풀고 싶고 막 그러는데 정말 욕심을 버려서 개념은 수능 특강 어디에 있다, 개념 강의 어디에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욕심을 줄이고 다급적 모든 자료 분석과 그리고 심화 내용, 심화 1, 2번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풀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9페이지에 있어요.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은 어떻게 다를까?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2학년에 모의평가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그대로 표로. 정치의 의미를 넓게 보기도 하고 좁게 보기도 하죠. 그렇죠? 정치의 의미를 좁게 보면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그것을 정치로 보는가 하면 넓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의사결정한다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모두 정치를 보는 건 정치라고 본다면 정치를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좁게 보는 걸 정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국가현상설. 아니,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집단현상설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크게 A가 있죠, A. 국가건 아니면 국가 이외의 모든 사회 집단, 어떤 사회 집단이건 간에 사회적 희소가치, 정말 갖고 싶은데 조금밖에 없는 그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싸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학생회장이라는 정말 희소한 가치 하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되려고 막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그것도 정치다. 국가건, 국가가 아니건 간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싸고 그것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면 모두 다 정치다. 모두 다 정치다라는 게 A가 집단형상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국가현상설은요. 정치를 국가 특유의 활동, B 여기 국가에만 해당되는 국가 특유의 활동을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 정리를 조금 볼까요? 네, 자료 분석 더 볼게요. 네, 여러분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는 A 아까 큰 걸로 본 건 작은 걸로 본 건 국가 특유의 현상 또는 직접 국가와 관련된 현상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걸 정치라고 보는 거, 크게 본 거. 네, 계속 헷갈렸어요. 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로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한 그 자료에 보면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 조금 심화되고 어려운 부분만 좀 담아봤습니다. 보시면 국가현상설은 국가에서만 정치가 일어나는, 정치는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담당하는 그런 일로 보는 게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 이런 걸 해결하고 어떤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게 정치라고 보는 관점이죠. 국가현상설은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정치가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전에 나타났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문자 보시면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하면 여기가 국가 상태죠. 근데 여기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도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정치를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국가 성립 이전에 나타났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또 좋은 점은 또 뭐 장점은 정치 제도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추가할까요? 변화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그리고 비례대표제 무슨 제표제 막 그런 제도들 있죠? 그런 제도들이라는 건 국가 상태에서 이렇게 변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제도의 변화 같은 것은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좀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일상적인 측면에서 파악합니다. 포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상의 연구 대상이 확대되죠.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국가, 권력 획득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연구하면 되지만 정치라는 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면 연구 대상도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엔 이게 더 좋죠. 그렇죠? 네, 한계점은 이 집단현상설의 문제점은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배웠다시피 국가의 특징 배웠죠? 4가지 있지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강제성이죠. 국가만이 강제성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점을 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죠. 조금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가현상설의 좋은 점, 나쁜 점. 집단현상설이 좋은 점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읽어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거를 서술로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볼게요. 막 칼날아서. 보십시오. 문제 보면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 그러면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떠올리셔야 되죠. 여러분 문제 실전 6번입니다. 보시면 정치가 존재하는 곳은 국회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아시겠죠? 어떤 현상설이에요? 정치는 이렇게 정치 권력 획득,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 국가현상설이죠. 국가현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해볼게요. 국가에서만 정치가 나타난다. 정치를 고쳐 쓰시라고 했습니다. 좁게 보고 있죠. 좁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많은 사회 집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집단현상설이죠. 그렇죠? 국가의 특수성을 여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죠.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모든 집단의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네, 이건 당연히 아니고 4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서 이 6번 같은 문제 안 나와요. 5번 정치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 희소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으로 보는 건 집단현상설입니다. 네. 여기서는 정치를 국가현상설에서는 정치를 국가 권력의 획득, 행사, 유지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가 물론 수능에 이렇게 안 납니다. 이렇게 안 나지만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은 국가현상설에 대해서 집단현상설에 대해서 지문 속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 하나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실전 3번 맞죠? 네. 실전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또 문제를 딱 보시면
여기서는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뭐에 대해서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지문 속에서 어떤 개념 묻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교사, 정치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발표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에요. 모든 인간은 정치와 관련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넓게 봐, 좁게 봐? 아유, 좀 반말했어. 정치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봅니까? 좁은 의미로 봅니까? 네, 빨개졌나요, 얼굴? 넓은 의미로 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집단현상설이죠. 네. 인간은 모두가 정치적인 동물이라서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학생이건 주부건 선생님이건 간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집단현상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그래요.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가족회의 이것도 정치적인 겁니다. 맞죠? 넓은 의미. 그랬더니 병이 정치는 저와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활동이다 라고 보는 거 좁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국가현상설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때문에 서로 싸우던 정치하면 뭐 생각나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요. 정치인들의 활동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개, 이렇게 짝지을 수 있겠죠? 방금 봤던 실전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 수능 특강 문제 몇 번 문제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풀으라고 교재를 가이드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 사실 우리가 수능 특강을 먼저 하고 수능 완성을 하지만 문제를 보면 다시 봐도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들이 정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소국국가론, 적국국가론 할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훨씬 더 지문 속에서 찾아내기가 어렵거나 훨씬 더 지문들이 조금 고난이도로 나와 있으니까 세세하게 보면서 같이 두 권 가지고 하십시오.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기억, 갑은 정치를 좁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을은 정치를 집단현상설, 그렇죠. 집단현상설 관점에서 맞네요. 병은 정치를 권력과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되어 보고 있죠. 그쵸? 정치인들의 활동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정은 정치를 국가만의 특유한 현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 국가의 현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의 의미까지 받고 그리고 문제 여러분 기출문제 달아놨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로 넘어왔냐면 정치 권력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은요 국가가 행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가 내용 정리해놨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정치 권력의 획득, 행사, 유지에서 다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치 권력을 얻을 때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정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정치 권력의 획득 그리고 정치 권력의 행사 유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국가와 정치라는 큰 줄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뭐 했는지 여기 딱 정리됐어? 지도 그려졌어요? 지도 그려졌죠? 정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 하나, 정치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쪽에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거 공부해야 되지? 또 체계를 세웁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 행사, 유지. 뼈대부터 세우고 살을 붙이고 문제로 확인하고 깊숙이 들어가고. 그렇죠? 정치 권력 획득할 때 어떻게 해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 권력의 행사 어떻게 해요? 합법성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법의 내용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내용도 정말 정의로운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해야 되죠. 다 써있죠, 여러분? 그리고 정치 권력을 제대로 정당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 참여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뼈대 세우세요. 획득, 행사, 유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 합법성,
삼권분립과 같은 제도적 장치 이런 거 안 됐을 때 저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항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심화학습입니다. 심화 페이지 가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수능 완성 교재 보면서 하십시오. 그래도 커요. 네. 저항권이란 사회계약론자 중에 누가 얘기했죠? 로크가 얘기했죠. 그렇죠? 로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저항권은 로크가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이 부여한 그런.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요. 명백하지는 않지만 써 있습니다. 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볼게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권력의 불법적 행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또는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때 폭력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안 됐을 때는 폭력 행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항권입니다. 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로크가 주장했고요.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구성되는데 국가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줬는데 만일 국가가 시민들의 이 믿음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면 시민들은 그러한 국가를 폐지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항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몇 번 보죠. 저항권은 오늘날 국민들이 헌법 질서를 따르기 위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고요. 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연권적 성격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딱 보면요. 3단원 배울 때 공부하겠지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선거권,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저항권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더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에 명문의 저항권 규정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저항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부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저항권의 행사는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명백해야 돼요.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을 때. 두 번째, 지금 현존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 독재를 하려고 했어요. 네. 분명히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적이죠.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존하는 제도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세 번째, 최후의 수단으로서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고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명백히 명문의 규정으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 보셨죠? 네. 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가, 저항권이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 국민의 당연한 권리지만, 그렇죠. 로크가 말했듯이 자연권적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남용될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죠. 왜요? 폭력을 동반하여.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니은 다른 제도적 방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아까 보셨죠?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아주 분명할 때.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맞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네요. 디귿 봅시다. 디귿 선지는요. 우리 수능 특강 선지에도 그대로 나왔던 선지입니다. 수능 특강에서 공부 제대로 했으면요. 여기서 이거 뭐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시 학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은 개별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명시적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써있지 않다. 네.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권력 행사의 부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비폭력적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 힘을 동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르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으로 넘어갔어요. 예,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 나옵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봐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지. 아, 이걸 딱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했네요. 여러분 다 아시죠? 미리 해왔으니까 딱 풀면서. 아, 이건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는구나. 이 옆에 쓰셨죠? 네.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으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불안과 불신이 나타나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여기 봅시다. 첫 번째 획득입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할 때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담긴 두 번째,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지 않았을 때는 국민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 저항권이 행사되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 형식적 합법성이 충족되면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틀리죠. 여러분, 형식적 합법성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형식만 빌려서 법에 따라서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내용이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야. 악법에 따라서 했을 때, 지배했을 때 형식만 법의 논리를 빌렸어요. 그랬을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 히틀러의 법, 유신헌법. 아니죠. 그렇죠?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죠. 국민으로부터 도전. 맞습니다.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 그렇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정변을 통해 획득한 권력도 민주적 이념에 맞게 행사되며 쿠데타를 통해 획득, 어때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선거에 의해서 획득돼야 된대요.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으로 넘어왔어요. 역시 정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볼게요. 정치 권력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동의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돼. 지금 갑은요,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법에 근거한 정치 권력의 행사만으로는 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독일의 히틀러도 분명히 법에 근거하여 통치를 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합법성일 뿐이었어. 따라서 내용까지도 너무너무나 정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 갑은 정치 권력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견해죠. 법에 근거해서 행사되면 돼. 좀 비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막 법에 근거하여야만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했을 때 보다 분명한데, 아무튼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을은 법이 독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분명히 법에 근거했어, 히틀러도. 그다음에 갑은 을에 비해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더 중요시한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는 건,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건 을이죠, 을. 아니죠. 을은 갑에 비해, 그렇죠,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도 중요시하고 있죠. 그렇죠. 법만 존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법의 내용과 목적도 정당해야 돼. 실질적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네. 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요, 여러분, 사회계약설과 정치 권력의 정당성까지 모두 이렇게 포함된 그런 문제고, 고득점 4번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자, 보세요. 국민이 국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국가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요. 국민이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기본적 인권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권력을 넘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똑똑한 개인들이, 이성적인 개인들이. 맞습니다. 2번. 나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별표 하나 칩시다. 이거. 자, 보세요. 정치 권력의 특징은 국가만 행사합니다. 첫 번째. 국가만. 첫 번째입니다. 국가만 행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권력의 소재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없어져도, 지금 현재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없어져도 정치 권력이라는 건 계속 갑니다. 노무현 정부가 없어졌지만 정치 권력은 계속 있어요. 정치 권력의 소재, 정부는 사라져도,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주체는 없어져도 정치 권력이라는 건 지속됩니다. 셋째,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아까 2번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정치 권력의 특징, 국가만 갖는다. 권력의 소재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형식적 합법성은, 형식적 합법성만 있으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 아니죠. 3번 정답 나왔네요. 4번, 5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아가 나를 억압하거나 침해한다면, 정치 권력이 그렇죠. 억압하거나 침해하면 저항받을 수 있죠. 저항권. 그다음에 다는, 동의와 지지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1강, 2강 국가와 정치. 이제 막 지겹지? 예? 세워지죠? 지도가 그려지죠? 국가와 정치. 그리고 이번 시간은 정치를 주로 봤습니다. 물론 앞에 20분 사회계약설 봤지만 정치. 오늘의 주제, 정치의 의미,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의 의미를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좁은 거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가 현상설로 가고, 넓은 거는 집단 현상설로 갑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저항권까지 이렇게 봤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국가와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2강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드린 숙제, 가이드를 여러분이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2강만의 정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 이야기로 또 만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